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E 이퀄 MC 스퀘어, 즉 반응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직도 못 찾아먹은 핵반응 에너지가 무엇일까?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핵반응 에너지의 최종일까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에너지 위기의 역사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뉴 노멀을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꼴이 돼가지고 약간 분위기도 좀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 역사라는 흐름 속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때죠. 그래서 따뜻한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또 다음에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거는 멸절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총균세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오래전에 썼던 책인데 컬랩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로는 멸절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컬랩스에 보면은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제 취미생활로 파푸아 뉴기니에 이렇게 늘 이제 휴양차 갔어요. 근데 교수가 파푸아 뉴기니 가서 이렇게 휴양을 하는 방법도 교수다워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골짜기에 새들의 숫자를 해마다 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에다가 그 숫자를 갖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뽑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것이 그 새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래가지고 낙엽을 갖다 이렇게 발로 툭툭 찼더니 거기 새들의 시체가 있었어요. 그때 처참하게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또 다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계곡에 흐르던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고 새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자연에서는 어떤 종류의 종이 한꺼번에 멸종될 수도 있구나, 멸절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인간도 멸절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때 던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책을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흥왕했던 도시나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이런 데를 찾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이스터 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찾아보면서 국부적으로 멸절 상태에 도달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멸절의 조건들을 갖다 쭉 조사를 합니다. 그 멸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산림 파괴인데요. 산림 파괴, 토양 파괴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수자원 관리가 안 되니까 홍수, 그죠? 가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식량 관련해서 이제 너무 과도한 수렵을 한다거나 어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제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과잉, 이거는 이제 에너지 과소비하고 다 연결돼 있고, 환경오염, 지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정리된 것보다 제라드 다이아몬드 책에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어쨌든 환경오염, 두 번째가 에너지 과소비, 세 번째가 이제 적대적인 이웃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다 조사해 보면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우리한테 던졌던 그 경종의 말씀은 환경이 파괴되거나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는 멸절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스마트하잖아요. 인간은 스마트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거나 에너지가 과소비돼서 고갈됐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위기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위기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 책에는 알았겠지만 안 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저의 그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인류 역사상 나타난 에너지 위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해양학자들이 해수면이 그동안에 얼만큼 흔들렸는지
이거를 갖다 이제 측정을 실제로 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C 레벨이 마이너스 100m, 지금 수위의 마이너스 100m에서 위로 300m까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0에 이렇게 딱 와 있는데 지금 이 검은 선 보시지 마시고요. 이 파란 선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여기서도 꽤 출렁거렸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음 그림에 이렇게 가까이 좀 확대해서 그려드렸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이제 1000년 전이니까 24,000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 2만 년 이때쯤 24,000년, 2만 년 때 수위가 마이너스 120m입니다. 지금부터 120m 낮고요.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6,000년 때쯤 되면은 지금 현재 수위에 도달해요. 그래서 6,000년간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지구 온도의 역사인데요. 지구의 온도의 역사도 보면은 지금 온도부터 15도 높았던 때도 있어요. 지금 2도 지금보다 높아지면 생물 다양성이 다 사라진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2만 년 이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도가 굉장히 낮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만 년 당시에 어떻습니까? 해수면이 120m 아래 내려갔죠. 이때가 엄청난 빙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도 역사를 추정한 거하고 해수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당면한 환경 위기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 소비 행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이 에너지 위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에너지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뭐라 그랬냐면 과도한 수력, 과도한 포획, 그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그 구석기 시대예요. 여기 보면 자기네들이 잡은 동물들을 갖다 상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생태를 갖다 정확하게 아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구석기 시대의 인류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들은 돌을 갖다 이렇게 막 이물을 깨트려 가지고 날카로워진 거를 이용해서 그 돌도끼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협동으로 동물들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헌터, 그레이트 헌터가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맹수가 아니라 맹수를 다 잡는 인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식량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 포식자가 죽는 이유는 자기를 죽일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굶어 죽습니다.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아사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요.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그 생물들이 자기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무조건 과소비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줄 모르고 끝까지 먹어 치워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때 1차 에너지 위기가 왔어요. 이때 이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은 그 씨앗을 키워서 이제 하는 이런 애들이 생겼고 그 씨앗이 딱딱한 맛이 없으니까 요리하기 위해서 그 가루를 만드는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 같은 거 같이 힘센 짐승인데 얘를 봤더니 코를 갖다 딱 뚫었더니 말을 잘 듣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가축. 그래서 유목과 농경이 생겨요. 이것이 이제 신석기 그러니까 팔레올리틱 이어러에서 네올리틱 이어러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신석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술 혁명이죠. 그러니까 헌팅 테크놀로지에서 그죠? 이제 이 신석기 수렵어로에서 이제 농경으로 넘어오죠. 두 번째 이제 에너지 위기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에너지 위기는 그 이후로 이제 농경 목축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잘 살다가 이제 잉여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제 이웃 부족을 막 때려잡고 이런 아까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한 호스타일 네이버후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웃을 막 복속해가지고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잡아서 자기네들이 막 부려먹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이기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잉여 에너지가 노예 에너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국의 출현인데 로마는 이제 노예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로마 엠퍼러 117년대쯤 되면요. 여기 보시면 알죠. 영국, 뭐 스페인, 뭐 여기 독일, 프랑스 여기를 다 먹어요. 여기까지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얘네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은 기술로 극복을 해요. 이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 때 콘크리트를 발명합니다. 이런 거대한 대수로를 지금 보면 이거 KTX 무슨 기차길 같아 보이는데 이거를 그때 사람들이 놨어요. 이유는 뭐냐?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와 가지고 로마의 시티들은 다 관계가 잘 돼 가지고 그 목욕탕 물도 있고 뭐 화장실 이것도 다 나가고 이것이 이제 로마시의 위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대수로로 온 이 물을 이 거대한 수차를 돌려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쓴 게 뭘까요? 제분소. 밀가루 빻는 거를 이걸로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차 에너지 위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바로 르네상스 주변이에요. AD 한 700년서부터 여기 1600년대 뭐 요때 있잖아요. 요때가 중세 시대인데 기후가 온난했어요. 중세 온난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간빙기가 있어. 리틀 아이스 에이지가 생긴데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면 1000년에서부터 한 1500년 요때까지가 메디이블 웜 피어리드. 요때가 중세 온난화. 그다음에 갑자기 리틀 아이지 이게 언제부터면 1400년서부터 1900년대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추운 기간이 와요. 이게 어느 정도 추웠냐면은 템즈강에서 사람들이 스케이트 놀이를 하는 게 나와요. 템즈강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역사책을 좀 뒤져보면 에스키모들이 여기까지 놀러 왔대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유럽이 완전히 동토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난방은 전부 나무를 뽀개서 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난방에 제일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그 유럽에서 어디였을까요?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섬나라인데다가 뭐 다 이게 기껏 해봐야 풀이나 좀 자라는 밀밖에 없어요. 그거 태워봐야 뭐 얼마 금세 다 없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브라운 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있는데 이상한 그 칙칙한 흙인데 그거를 불을 붙였더니 그냥 냄새가 독하면서 연기가 무영무영 나는 이상한 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갈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갈탄을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갈탄을 캐기 시작하고 그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석탄을 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석탄은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막 땅속을 파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막장 일이라서 어마어마하게 그 굳은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을 하러 간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탄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석탄이 이렇게 막 고속도로처럼 쫙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가다가 좁아졌다가 이 광맥이 커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좁아진 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2살 미만의 소년들이 그 프로테스탄트 집안의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소년들이 노동을 합니다.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때 이 지하 갱도에 지하수가 터져 나와요. 그러면 뭐 애들이 다 익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퍼내야 돼. 이 물을 퍼내는 일을 뭐 말이나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하 갱도에 물을 퍼내는 목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 이겁니다. 증기기관입니다. 증기 엔진으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방적기를 돌리게 되고 옛날에는 방적기는 전부 그 강변에서 합니다. 강변에서 수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라인강이랄지 뭐 이런데 거기 주변을 따라서 도시가 쫙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철도역을 따라서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철도를 갖다 하는 것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여기서부터 잉태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자본주의를 만든 일 중에 하나예요. 제임스 와트도 사실은 그런 영국의 그 프로테스탄트였죠. 4차 에너지 위기. 이때 오일 값이 말이죠. 70 이때 이렇게 거의 빵원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오일 머니를 가지러 간 것이 이제 우리 그 현대 그룹의 뭐 정주영 회장이랄지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중동에 가서 그 돈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중동에 가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돈을 벌어 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켜낸 거죠.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 때 연락했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70년대를 그렇게 어렵게 이 에너지 위기를 넘어갔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나 이걸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제 문제잖아요. 이때 이 생긴 에너지 문제를 놓고 그때 전 세계에 갑자기 도입된 것이 바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E = MC 스퀘어.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알아낸 것이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가장 짧고 간명한 그 설명이에요. 이것이 에너지 물질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것이다. 근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든 에너지가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를 그때 우리나라도 도입하게 됩니다. 저희 에너지원을 좀 다변화하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에너지 믹스죠. 그래서 원자력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도입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매시브하게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뽑을 정도로 원자력이 그때 이제 막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자력 에너지가 아주 좁은 공간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뽑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료를 1년에 한 번만 갈면 돼요. 그러니까 핵연료를 살 때 어떻습니까? 거의 띄엄띄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석유처럼 뭐 어떤 중동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라늄은 전 세계 여기저기 쫙 퍼져 있어요. 호주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그 파동이 안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이제 턴키 방식으로 해서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그런 거 그것이 고리 1호기예요. 이번에 퇴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차 에너지 위기. 5차 에너지 위기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나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된 무분별한 그 어떤 개발 때문에 숲속에 있는, 그죠? 여러 가지 숨겨져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에게 이제 침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제1차 에너지 위기 때 그 그레이트 헌터들이 자, 우리 이제 고기 먹는 양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갖다가 이제 개조하는 쪽으로 되면 좋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안 기술이라고 지금 5차 에너지 위기의 대안 기술로 지금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본 프리 에너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석 연료를 캐다 보니까 지금 CO2가 많아지고 지금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 고갈도 고갈이지만 당장 죽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뭐 태양광이 있다. 풍력 요즘 막 돌리고 있죠. 또 그다음에 수력 옛날에 막 했던 거죠. 또 바다 뭐 이용해서 하고 뭐 이러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뭡니까?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광도 태양에서 온 빛 에너지를 쓰는 거고, 풍력은 태양이 로컬하게 지구를 쪼여주니까 뜨거운데 차가운 데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구의 신재생 에너지의 근원은 모조리 다 뭐예요?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 그리고 이 태양은 뭐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천연 핵융합 원자로예요. 그 태양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그럼 태양 안에는 수소 분자가 가득한 거예요. 그 수소끼리 융합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 같은 태양을 별이라고 그러는데 밤하늘에 보면 어떻습니까? 별이 무수히 많죠.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 우주 전체를 보면은 almost 수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이드로젠 소사이티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겁니다. 하이드로젠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은 이제 우리 천연 원자로, 그죠? 천연 원자로고, 인간들이 똑똑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인공 원자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원자로를 없애고 탈핵을 하자, 이 얘기는 사실은 되게 그 언어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쓰고 있는 가장 이상한 언어가 탈핵이에요. 인공 원자로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인공 원자로하고 천연 원자로가 있는데,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천연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뽑는 게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태양 에너지가 인공 원자로처럼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뽑아주지 않고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막아낼 기술을, 그죠? 확보를 해야 돼요. 기술은요, 어떤 소비자가 선택하는 관점이 그 기술의 우월성, 그죠? 편리성, 그걸로 그대로 결정이 돼요.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도 인공 원자로와 천연 원자로, 이거를 놓고 누가 봐도 천연 원자로 좋죠. 인공 원자로는 그 사이에 사고도 3번이나 쳤어요, 얘네들이. 다른 기술에 비하면 사고 빈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대형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줄이자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전부 탈핵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건 되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는 원자력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에너지는 보존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디베이트, 제5차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디베이트로서는 뭐냐면 천연 핵반응과 인공 핵반응을 어떻게 믹스할 것이냐. 그럼 천연 핵반응의 에너지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기술 성숙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이 긴 얘기의 이제 그 전체 이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처음 드리면서 제가 이제 하나 얻은 이 에너지 위기의 역사를 갖다 조망하면서 얻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럴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면서 가는 길을 택해왔어요. 그것은 다 뭐냐면은 에너지 고갈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혀 다른 에너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 위기의 시대, 지구온난화 위기의 시대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E = MC 스퀘어, 즉 핵 반응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언어도 정확하게 쓰면서 우리가 그러면 아직도 못 찾아먹은 핵반응 에너지가 무엇일까?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핵반응 에너지의 최종일까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그 핵에너지,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역사로 보면 구석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석기가 뭐냐면 돌과 돌을 부닥쳐서 깨트려가지고 그 날카로움을 이용한 거잖아요. 지금 핵 분열 반응은 뭡니까? 우라늄의 중성자가 들어가서 이게 빡 깨지면서 나오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원자에서 에너지를 뽑는 기술은 구석기 시대 내지는 신석기 시대에 불과하다. 그러면 분명히 좀 더 우리가 예지를 발휘하고 어떤 그 기술 혁신에 접근한다면 분명히 원자 핵에서부터 레디에이션 프리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그 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연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시간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살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 문제를 붙잡고 원자에서 레디에이션 프리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조그만 소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원자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거운 놈을 깨서도 얻을 수 있고요. 가벼운 거를 합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거를 합쳐서 하는 것이 이제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합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에너지 질량 이익이 생겨요. 그만큼 에너지를 얻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소를 융합하려고 그러면 수소라는 그 원자에 밖에 전자도 돌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원자 핵끼리 붙을 정도로 바인딩 에너지 크게 줘야 돼요. 에너지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보통 이제 온도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수소끼리 막 하면은 막 10억 도 이상의 환경이 돼야 돼요. 근데 10억 도 이상의 환경이 될 수 있는 게 그 이제 태양의 중심 이런 쪽이죠. 중력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지구상에다 10억 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을 개발한 게 이제 K-스타 뭐 이런 지금 이건데요. 이게 소련의 사할로프 박사가 제안한 건데 전선을 이렇게 똘똘똘 말면 자기장이 그 가운데로 이렇게 삥 돌아요. 그러면 얘는 무한 루프가 되죠. 계속 도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이온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돌리면 얘네들이 부딪힐 확률이 막 생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의 문제가 이 자기장 자체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불안정성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저기 가뒀는데 집단 탈출이 막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 때 드리프트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잡느라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많이 썼는데 이제 지금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아직 제어하지 못하는 유체가 갖고 있는 그 난류라는 게 있어요. 터뷸런스. 우리 태극기가 바람에 막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우리 아직도 해결을 잘 못하거든요. 그 터뷸런스 문제를 갖다 완벽히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K-스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요 자기장을 초전도체를 써가지고 좀 더 강화시키면은 토로스 아마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인스테빌리티 많이 잡을 수 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방법 말고 그게 뭐냐면은 그 레이저를 어마어마한 규모의 레이저로 아주 그거를 갖다 이제 집속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1mm짜리 수소폭탄을 터뜨려요. 1mm짜리 수소폭탄을 계속 빠직 터뜨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거를 레이저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역시 얘도 분명히 그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어요. 저의 견해는 뭐냐면은
지금 이 핵융합 원자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좀 오래 더 기다려야 될 원자로다. 여기서 지금 전기가 빡빡 나올 일은 아직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마치 이 기존의 원자로를 버려야 될 이유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기대 사항이다. 옛날에는 저항이 뭐 크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수력을 막 돌리는데 로마 시대 때 저 수력 때문에 내가 뭐 못 살겠다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산업혁명 때 그때는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차에서 막 나오는 그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철도국을 놓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자들이 막 그 동네를 저희 반대하는 사람들 막 가서 이제 뭐 막 처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감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5차 위기 때의 반감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담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것을 이제 잡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제 탈핵에 대해서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좀 줄이자, 뭐 없애자는 아니고 줄이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방사성 물질 처리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원자핵 공학과를 선택한다 그러면 주저없이 그쪽 분야에 몸을 던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지구 온도 변화를 지구 온난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봐라 이때도 이렇게 따뜻했는데 1000년 동안 따뜻했는데 괜찮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때는 아티피셜하게 그 대기에 그거를 방출하는 그 요소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CO2는 우리가 지금 저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엔진을 쓰면서 그죠? 그러면서 나오는 아티피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그 흐름은 이제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이 궤도가 딱 이렇게 뭐 기찻길처럼 도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멀리 가서 돌고 어떨 때는 가까이 이게 좀 있어요. 그것도 세차 운동이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롱텀 그 변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도 또 그죠? 얘가 이제 늘 똑같이 리액션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조합돼서 나타나는 건데 그거는 자연적인 파트고 아티피셜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